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지방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각 지역마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내걸면서 열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순창군 의회로 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당당하면서도 온화한 여성 파워를 보여주고 계시는 순창군 의회 신정희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안병환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신정희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의장님 전반기 의장단 구성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일정 요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개원식을 준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그래서 3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자, 또 집행부와는 소통하자, 그런 의견으로 우리 지역의 각 단체 간담회를 추진 중이고요. 또 코로나로 행사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2년 8개. 근데 이제 지금 좀 풀리면서 행사가 엄청 많아졌어요. 또 교육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행사장, 교육장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나날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의장님 말씀처럼 사실 의회가 개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기사들이나 내용들 보니까 각종 단체들과의 간담회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초로 했던 게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최근 농업 문제 좀 많이 심각하거든요. 아마 순창의 문제가 곧 농업 문제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목표가 무엇이었고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순창은 농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인구 대비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쌀값이 45년 만에 한 43%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받을 그런 상처, 충격, 또 풍년이 되어서 더 걱정이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을 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 얘기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으로 맨 먼저 농업인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요. 또 그분들과 같이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농촌의 현실이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문제지만 또 중앙정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과도 간담회를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순천 지역 유치원에서부터 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요.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의 중심 도로인 중앙로가 저녁에는 썰렁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그 시기에 지중화 사업, 또 환경 개선, 간판 그런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겹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그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순창에서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2019년부터 한 800억 이상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0억 이상 유통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인들에게 피부로 어떻게 와닿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요. 또 저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그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가 어떤 그 골목 상권을 좀 살리자는 취지였는데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내년 예산 심의든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을 많이 하자, 그런 의견을 모아서 참 좋은 간담회였고요. 또 우리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면서
정말 농촌 학교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네. 뭐 학생 입학 학생이 뭐 2명, 1명인데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때마침 전라북도에서 농촌 유학학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학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또 학부모하고 대화를 나눈 뒤에 이제 교육 관련 부서 또 우리 집행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우리 순창의 여러 가지 안건을 모아서 교육감 면담 요청도 한번 하자. 자, 그런 의견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9대 순창군 의회를 이끌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의회 슬로건이나 의정 운영의 네. 방침입니다. 이걸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재선까지 하면서 의회 무역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회의 기능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함께 공감해야 정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잘했구나 못했구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슬로건을 우리 직원들께 다 공모를 했는데 정말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자,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자 해서 국민이 공감해서 신뢰받는 의회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네. 그 의장님 말을 듣다 보니까요. 다 좋은 얘기인데 잘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소통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의회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의회가 보여줬던 모습에서 이런 건 좀 과감하게 버리겠다, 혁파하겠다라고 하는 게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을 이건 버리겠다, 이건 네. 하겠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일을 할 때는 제대로 명분과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와도 대립이 돼야 그건 건전한 대립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원과 직원과의 그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이 길이 하면 안 된다. 충분히 내가 명분을 가져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된다. 집행부를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설득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마음 자세를 바꾸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의회를 좀 오픈시키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국민들 의견, 국민들 민원 청취를 해서 우리가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건 왜 예산 낭비인데 이게 왜 필요해요? 학생들이 왜 우리가 쓸 것을 어른들이 결정해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조금씩 변화 두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달려가서 만들어내자. 그래서 의정 활동이 국민들의 가는 길에 맞닿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게 이제 좀 권위 의식을 벗자. 이제 그리고 전문적인 일자리로 생각하고 전문인으로 거듭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의원님들께 그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방의회 역할이라고 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비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협치와 견제 이 두 가지의 조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거든요. 항상 같은 말 같지만 어떤 문제에 토론을 할 때는 난상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적이고 갈등은 꼭 필요하고 또 집행부하고 갈등, 견제, 비판만 해야 되냐. 협치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와가지고 그게 잘 될 수 있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잘 견제하고 협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잘 조율해서
우리 순창군 발전을 같은 목표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잘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창군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걸 의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군수님이 무소속 군수님이십니다. 네. 도의원님은 또 진보당으로 나오셔서 됐어요. 그런데 군 의정 활동을 책임질 군의원님들은 전부 다 또 민주당 소속이에요. 이거 협치가 되겠냐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관심사도 있는데요. 서로 어떻게 견제도 하고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좋은 사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내용도 알고 네. 싶습니다. 이렇게 사색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있더라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일지언정 무소속이일지언정 우리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순창군을 위한 그런 뭐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은 그분대로 인정을 하고 또 군수는 우리 국민이 뽑아준 군수니까 인정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순창 발전에 뭐 저해가 된다 그런 건 아닐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와도 그런 얘기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민선 8기 또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을 아마 주의 깊게 보고 네. 계실 텐데 그중에서 의장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사업도 무엇일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 중에 경천, 양지천 그 생태 화천 개발 사업이 있어요. 네. 우리 순창은 그 경천과 양지천이 순창읍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은 막 버스 타고 단체로 가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또 친구들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하루 일정으로 해서 나들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린다면 우리 순창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라 기대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협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앞서서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재난지원금 50만 원에 뭐 이런 각종 개발 사업 다 하면 좋은데 살림이 빠듯하잖아요. 사실 빠듯한 살림에 이런 막대한 예산, 그다음에 군 재정 자립도가 거의 한 자릿수로 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재정 안전성 어떻게 만들어가고 견제해 나갈 것인지. 네, 우리 순창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자립도가 많이 나와야 7.5%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하죠. 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중앙부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그 재정 분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런 예산들 또 재난지원금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건축물을 질 때는 항상 국가 예산 확보를 해요. 근데 어떤 예산은 총 80억 들어가는데 국비 16억 따가지고 군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인구가 준 만큼 이런 공공건축물은 있는 걸 활용하자. 있는 걸 활용하고 80억에 70억 군비 들어가는 그 부분을 좀 아껴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예산을 좀 활용을 하자. 저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산업이 있다라는 건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거이기도 하고 지역을 딱 그걸로 국한시키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순창에는 장유산업.
장류의 고장 순창. 그런데 사람들은 순창하면 맨날 고추장 된장만 생각하는 맞아요. 이게 참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장류 산업은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는 산업이니 장기적으로 이걸 육성해 나가야 하잖아요. 이 부분 뭐 지금까지 어떤 수공업적 분야였다면 이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망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이렇게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동반적으로 이 장류 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예. 지금도 장류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농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소비 성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스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소스 개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1인 가족으로 1인 또 생활하는 분이 많이 늘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다 나가고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바쁘다 보니까 아침만 같이 식사를 하고 점심 저녁은 거의 각자 밖에서 하는 그렇게 되어 가다 보니까 굳이 아침 한 끼 먹으려고 김치를 담을 필요가 없고 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음식을 많이 할 그런 그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정말 앞으로는 소스 개발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된장을 이용한 뭐 된장국 또 된장을 이용한 뭐 호박찌개 또 고추장 요리 불고기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1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슈퍼에서 하나 사서 바로 끓여서 바로 먹고 한 번 먹고 없애는 그런 개발로 지금 눈길을 다 돌리고 또 우리 사업자들도 장류 사업자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열심히 지금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순창군 의회 의장님 모시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9대 의회의 슬로건처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회 문턱을 낮추고 열린 의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 한 말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일이 주민들의 민원 몇 개 처리하는 결코 그런 일은 아니다. 우리 순창 단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업이나 모든 것을 심의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기관입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그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픈해서 주민들께 홍보할 겁니다. 홍보해서 같이 참여해달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엊그저께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단체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좀 와서 봐달라. 방청을 해달라. 방청을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더 준비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함께 우리 순창 발전을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께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의원들이 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것이고요. 우리 또 주민들의 그런 민원 창구 홈페이지 또 의회 광고 나갈 때 그냥 순창군 의회 뭐 국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그게 아니라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는 언제 기간에 무슨 일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 심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 제기해 주십시오. 그런 홍보를 많이 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정희 순창군 의회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